안녕하세요. 김현구의 주식 코치를 찾아주신 모든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저는 1부 진행을 맡은 문현진 멘토라고 합니다. 또 김현구 멘토님을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2부에서 진행을 하시니까요. 또 1부에서 2부까지 연속으로 이어서 보신다면은 저의 색깔과 또 김현구 멘토님의 색깔을 두 가지 다 즐기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먼저 오늘도 상담을 통해서 여러분들 종목 고민들을 풀어가 볼 텐데요. 밑에 아래 나오고 있는 전화번호 2개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들을 해결해 드릴 겁니다. 02-3772번에 0269번 그리고 0279번까지 전화가 열려 있으니까요. 많은 분들 전화하셔가지고 또 주말이지만 또 다음 주 시장에 또 여러분들 종목 움직이지 않겠습니까? 그런 종목 고민들과 두려움들을 또 속 시원하게 해결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들을 해결하기 앞서서 시장부터 체크를 한번 해본다면요. 사실 이제 코스피 코스닥을 보는 건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해외로 바로 넘어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다우존스 지수가 우리가 아침에 이제 토요일 딱 아침에 일어나면요. 여러분들이 습관처럼 하셔야 되는 게 다우존스 지수와 나스닥이 어떻게 움직였는가를 좀 체크를 해야 돼요. 그래야지 이제 월요일 장이 우리가 어떻게 출발할지 예상을 한번 해볼 수 있게 되거든요. 다우존스 지수는 지금 어제 0.65% 정도 이렇게 밀렸고요. 그리고 나스닥 같은 경우는 1.01% 정도 이렇게 밀렸습니다. 근데 나스닥 같은 경우는요, 밀리긴 밀렸는데 일단 갭으로만 떨어지고 음봉으로 쭉 빠지는 그림은 아니었다라는 것이 특징이에요. 그래서 갭으로 떨어지긴 했으나 약간 버텼다 정도로 보시면 되기 때문에 밑으로 완전히 막 밀리려고 하는 힘이 강한 게 아니라 약간은 충격적으로 이제 긴축 이야기 나오고 금리 인상 이야기 계속 나오다 보니까 살짝 시장만 조금 밀렸다라는 형태로 이해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나스닥과 다우존스 지수를 둘 다 통틀어 봤을 때는요,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은 여전히 조금 남아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특히나 이 다우존스 같은 경우는 전고점이라고 할 수 있는 34,500포인트를 맞고 떨어지고 있는 그림인데 여기를 뚫게 되면은 추가 상승이 좀 나올 수 있겠죠. 조금 길게 위쪽으로 한 36,000포인트에서 그 이상까지도 갈 수 있기 때문에 여기를 뚫는가 뚫지 않는가를 좀 지켜봐야 돼요. 그러면 위로 올라가는 것만 생각할 수 있는가? 아니죠. 내려갈 것도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내려가게 된다면은 지금 현재 상황으로서는 33,200포인트 언더를 좀 지켜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 자리가 지켜진다면은 크게 대세에 영향을 주는 하락은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이제 그런 상태에서 우리나라 지수로 다시 이제 넘어가 보게 되면요. 우리나라 지수도 지금 추세 따라서 올라가고 있는 것은 많은 분들이 이제 알고 계실 겁니다. 이 추세 따라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아래쪽으로 여유가 조금 많이 남아있죠. 그래서 아래쪽으로 2,530포인트까지 내려갈 수 있지만 무조건 저기까지 내려간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내려갈 수도 있다 정도죠. 그렇기 때문에 위쪽에서 반등이 나오게 된다면 사실상 추세가 약간 가파르게 전환되는 국면이기 때문에 상승이 조금 더 강하게 다음번에 나올 수 있다라고 이해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당장에는 위쪽으로 올라갈지 내려갈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으나 전체 방향상 자체로는 그냥 위로 올라가고 있는 중이구나. 그 가운데서 조정이 들어간 것이니까 크게 걱정할 만한 단계는 아닌 것 같다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는요. 위쪽으로 올라가게 되면 2,800포인트까지는 약간은 여유 공간이 있기 때문에 추가 상승이 나와도 이상하진 않다. 근데 이제 우리가 변수가 없다면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데 만약 예를 들어 가지고 악재가 나온다든지 어떤 금융 위기라든가 금융 리스크들이 좀 번진다면은 이제 이 저점이라든가 이런 추세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의미가 없어집니다. 부질이 없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항상 방송에서도 말씀드리지만은 시장이 이기는 것은 없다. 그러니까 시장엔 장사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요. 시장이 무너지게 되면은 종목들도 다 빠지게 되고 지수도 그냥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었을 때는 이런 추세 같은 거를 너무 맹신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좀 이렇게 주말 동안에도 그렇고 매일같이 뉴스에 관심을 좀 많이 가지시고 뉴스에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는지 세상의 경제가 어떤 이야기들이 좀 오고 가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좀 관심 가지신다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섹터별로 움직임들도 분명히 있지만 요즘에 이렇게 급등 나오는 종목들 한번 보게 되면은 전부 다 잡주라고 할 만한 종목들 개별 이슈로 급등 나오는 경우들이 많고요. 특징 중에 하나는 저점에 있는 종목들이 막 급등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들고 있는 종목들이 만약에 저점에서 이렇게 힘이 없어 보이고 거래량도 없어 보여가지고 손절해야 되나 이거 지금 다른 종목으로 종목 교체해야 되나라고 생각이 든다면 사실 그 종목을 홀딩하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다라는 점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들고 있는 종목들을 제가 홀딩해도 되는지 추가 매수를 해도 되는지 그리고 팔아야 되는지 다른 종목으로 교체해야 되는지 또 언제 어디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다 하신다면 제가 그런 거 다 해결해 드려 보도록 할 테니까요. 전화를 통해서 고민들을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전화부터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멘토님.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예, 흥하해온이고요. 흥하해온. 2630원. 예, 2,630원의 비중이 20%인데요. 이미 대응은 늦었고 1년 정도 기다렸거든요. 근데 네. 최근에 네. 조금 이제
올라오는 것 같은데요. 네. 지금 매수를 1,600원에서 1,900원 지지선이 되면은 매수를 해도 되는지 이거는 어느 정도 선에서 팔아야 되는지 그게 좀 궁금해서요. 일단 뭐 스스로가 좀 어느 정도 좀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일단 대응이 늦었다는 것도 알고 계시는 것 같고, 지금 이제 1,600원 선까지 이렇게 보고 있다는 것은 얘가 이렇게 빠졌을 때 지지를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 자리도 어느 정도 차트를 좀 보고 계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그냥 그대로 생각을 하고 가져가시면 돼요. 특히나 요즘에 해운업종이라든가 조선 쪽이 이렇게 좋아지고 있다는 이야기 많이 들리고 그렇게 해가지고 주가도 많이 올라가고 있는 중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분위기가 식지 않는다면은 계속 갈 수 있는데 언제 식을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있을까요? 없죠. 그러니까요. 지금 올라오는 것도 갑자기 네. 훅 빠질까봐. 예, 괜찮아요. 그래서 상관없어요. 우리가 주가가 빠지는 것을 항상 두려워하는데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가가 일단 한번 올라왔다는 게 중요해요. 자, 여기서 생각 한번 해볼게요. 지금 이렇게 흥하해운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이라든가 이렇게 재무제표만 보더라도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서고 있고 매출도 지금 800억에서 1,700억이면은 2배예요. 그러니까 매출도 증가하고 영업이익도 증가하면서 회사가 좋아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예. 사실은 시장에서 좋아할 만한 호재인 거예요. 뭐냐면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했다라는 거거든요. 흑자 전환이라는 말이 얼마나 좋은 겁니까? 그러니까 수렁에서 완전히 이렇게 벗어난 느낌이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이런 기업들은 바닥에서 이렇게 적자니까 바닥에서 빌빌거리고 있었지만 여기서 자리를 잡고 이렇게 한번 튀어 올라갔다는 것은 올라가려고 하는 거지 안 가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어떤 느낌인지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예. 우리가 보통 이런 거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상승의 초입부라고 표현하는데 상승의 초입부에서 뭔가 어설프게 대응하고 어설프게 빨리 팔려고 하다 보니까는 뒤에 나오는 시세를 못 먹는 거예요. 개념이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예. 이런 자리는 우리가 말씀하신 것처럼 대응은 이미 늦었어요. 이렇게 좀 밑으로 내려와 있을 때 사실상 조금 추매를 좀 하고 진행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건 이미 물 건너갔고 그러면 이제부터 우리가 예.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가? 야, 물 건너갔지만 그래도 상승이라는 좋은 신호가 나왔으니까 다음번에 빠지면 뭐 하면 될까요? 그 대응을 해갖고 그렇죠. 얘는 이제 가려고 하는 빠져나오는 거니까 거죠. 예. 가려고 하는 예. 거고 흑자 전환했으니까 다음번에 빠지면 좋은 기업이 가격만 싸지게 되는 거니까 오히려 더 사는 방법으로 대응을 하는 것이 맞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자리는 사실상 저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1,600원 정도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한 1,600원 이하에서 1,400원대까지 이렇게 밀릴 수 있다고 보거든요. 다시. 그러면 저기까지 빠지면 좋다 말한 애가 아니라 오히려 좋아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맞다는 거죠. 왜냐하면 저기까지 내려왔었을 때 추가 매수해야 됐던 것이 올라가니까 아무것도 못했는데 다시 내려와 주면은 네가 다시 돌아왔구나. 그럼 내가 좀 사주지 뭘 하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다시 한번 기회를 준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다음번에 1,500원대가 떨어지면 저는 오히려 추가 매수해가지고 매수가를 좀 낮춰야지 다음 상승에 뭐라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네, 그래서 1,500원대에서 추가 매수 의견 드려보도록 하고 지금 만약에 이제 이런 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시세가 끝나지 않고 이런 뭐 전고점이라든지 뭐 전고점 이런 데서 반등이 나간다든지 하면서 크게 밀리지 않고 반등이 좀 다시 이어져 나가면서 2차 상승이 나오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만약 그렇게 나온다면 아마 시청자님 매수가 언저리를 지나서 한 3,000원대까지 슈팅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은 그거는 어쩔 수 없이 내가 대응을 안 했으니까 큰 수익 날 수 있었고 조금 더 대응 잘했으면 더 좋은 결과가 나왔겠지만 대응 못했으니까 그냥 이 정도에서 만족하자 하고 3,000원에서는 조금 팔아내고 다음 하락을 기다려서 다시 들어가는 게 좋아요. 매수가가 너무 높다 보니까. 이해가 되셨죠? 네, 그렇게 대응 전략을 짜고 가시고요. 이거는 1,500원까지 떨어지면은 정말 그냥 생각하지 않고 또 사도 되고 지금 올라왔다가 다시 1,500원 떨어진다 하더라도 다시 또 사도 되는 거야. 몇 번이고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 같습니다. 그래서 떨어지면 산다라는 개념으로 접근하시면은 이 종목은 안 어려워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유니슨이요. 유니슨이고요. 매수가랑 비중이요? 예. 추가 5,500원이고요. 네. 30%요. 5,500원에 30%요. 예. 일단 유니슨을 5,500원에 30%면 사실상 지금 대응 뭐 할 수 있는 거 별로 없어요. 시청자님은 그냥 얘가 그냥 급등세가 계속 나와가지고 막 5,000원까지 그냥 막 한 번도 안 쉬고 슈퍼 급등이 나오는 것을 바라고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추가 매수를 하자니 이미 좀 올라와 버렸고 이미 지금 저점 대비해가지고 거의 뭐 한 80% 정도 올라온 자리거든요. 이 자리가. 네네. 네, 그러니까 저점 대비 80%면요 상당히 많이 올라온 거예요. 80%라는 상승률 자체가 웬만하면 어디서 볼 수 없는 상승률이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올라온 거긴 한데 시청자님이 너무 높게 사버리다 보니까 저게 80% 올라와도 나한테는 간에 기별도 안 가는 형태가 돼버렸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예, 지금 이 자리는 사실상 시청자님이 뭔가 대응할 수 있다라기보다는 그냥 기다려 봐야 된다, 냅둬야 된다 생각이 들고요. 일단 1,500원까지 다시 밀려 내려간다면은 유니슨이라는 기업이 뭐 앞으로 안 좋은 기업인가 하면은 사실 이거 뭐 신재생애라든가 풍력 이런 이야기 나오는 건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그죠? 전 세계적으로. 그래서 네네. 친환경적인 이야기들은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정부에서 계속 이렇게 친환경 소재로 바꿔야 된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네. 이야기 나오고 있다 보니까 뭐 끝난 테마는 아닐 건데 한번 해먹은 테마다 보니까 다시 올라오기까지가 좀 시간이 걸릴 수 있다라고 보면 돼요. 뭐 물론 얘가 네. 지난번처럼 이렇게 슈퍼 급등이 나와가지고 솟구쳐 올라간다면은 걱정할 게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제 생각에 이번에 과연 그럴 수 있을까라는 그런 좀 우려감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네. 이번 상승에 뭐 어떤 뉴스로 올라왔든지 간에 그건 별로 중요하잖아요. 유니슨 같은 경우도 보면은 풍력 테마가 올라왔다, 또 뭐 피소가 됐다, 뭐 어쨌다 막 말은 많거든요. 지금 이거 보면은요. 근데 네네. 이런 내용들을 별로 눈여겨 보실 필요까지는 없고 그냥 시청자님 딱 네. 가격만 생각하세요. 따라해 보세요. 가격. 가격만 생각하시면 돼요. 이 종목이 뭐 뉴스가 어떻고요, 뭐가 있었고요, 네. 뭐가 어떻게 저떻게 이런 거 관심 가지지 마시고 딱 가격만 생각하셔가지고 요 종목이 네. 다시 1,700원 이하로 내려오게 되면 그때 전화를 한번 주세요. 왜냐하면 여기서 네. 이 5,500원의 매수가로는 탈출 안 돼요. 예예. 그러니까 매수가를 낮춰야 돼요. 그러니까 비중이 너무 많아가지고 사실상 추가 매수해서 매수가 낮추기가 좀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낮추지 않으면은 손실만 너무 크고 탈출이 안 돼요. 그래서 시청자님은 좀 울며 겨자 먹기로 유니슨이라는 기업이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추가 매수를 좀 해서 매수가를 낮출 필요가 있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러려면 조금 더 다리를 이렇게 튼튼한지 안 튼튼한지 두들겨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예, 1,700원대 왔을 때 저기서 한 예, 2개월, 예. 3개월 정도 좀 이렇게 뜸을 들이시다가 자리 좀 네. 잡는 것 같아 싶으면 다시 한번 전화 주시면 돼요. 만약에 네, 네. 얘가 예, 일자로 예. 올라가게 된다면은 걱정할 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그냥 올라가면 없어요. 본전에 팔아버리면 되니까, 그죠? 네네. 근데 아마 저렇게 올라가기는 좀 힘들 것 같고 제 생각에는 아마 3,000원대에서 저항 맞고 예.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그러면 맞고 좀 떨어졌을 매도를 때 할까요? 매도를 하실 수 있다면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비중이 좀 많아요. 그래서 저 자리에서 손실을 보고 매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매도를 하라라고 적극 권유하기는 힘든데 시청자님이 만약 가능하시다면 저는 40% 정도 손실 나는 자리인데 저 자리에서 예. 비중을 좀 줄이시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과열 종목 풀리고 나면은 아마 3,000원대까지 예. 한번 슈팅이 나올 수 있는데 그때 저는 개인적으로 한 3분의 1이라도 매도하시는 것이 다음을 위해서 좋은 방책이 될 것이다라고 전략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네. 네, 일단 중요한 건 여기서 다 파는 것보다는 밑으로 내려왔을 때 다음 대응을 하기 위한 약간 준비 동작을 해놓는다라는 개념으로 매도하시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수고하십니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저기 삼성중공업이고요. 네, 비중은 10%고 금액은 6,070원이에요. 6,070원이요. 네, 근데 이걸 언제 팔아야 되는 건지 알고 싶어서요. 그런 게 없어요. 그렇게 없어요. 그러니까 주식을 할 때 올라갈 때 못 팔아갖고. 그러니까 예. 주식을 할 때요. 우리가 언제 팔아야 되는지를 모르겠다라고 하는 사람 치고 고수는 없어요. 예.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전부 다 어디 있냐면 하수로 살아요. 그냥 평생 하수로 살고 언제 팔아야 될지 네. 모르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끝이 어떻냐면은 언제 팔아야 될지를 몰라서 가져가다 보니까 물렸어요가 됩니다. 결국은. 네, 네, 네. 그러니까 언제 팔아야 될지 아는 사람은 전 세계 전국에 아무도 없고요. 지구상에는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언제 팔아야 될지를 절대로 알 수가 없어요. 그냥 언제 팔아야 되냐면 수익이 났을 때 팔면 되는데 지금 수익 중이에요, 아니에요? 긴데 도로 내려가. 그러니까 수익 중이면 팔면 되는데 보세요. 수익 중이었을 때 언제든 팔았으면 되는데 지금 도로 내려가니까 팔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렇게 본전까지 내려가도 못 팔고 그냥 물린다고요. 네. 지금이라도 뭐 해야 될까요? 팔아야 돼요? 네. 왜냐하면 지금 안 팔면 못 판다니까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게 개념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지금 팔까요? 삼성중공업이 안 가요? 삼성중공업이 더 가나요? 이런 식으로 자꾸 생각하면 대화가 안 돼요. 제 이야기는 그 말이 아니라 시청자님이 욕심을 버리고 팔 수 있느냐 없느냐라고요. 삼성중공업뿐만 아니라 모든 종목이 다 그래요. 어떤 종목을 하든 간에 우리가 수익이 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수익을 내기 위해서 주식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럼 삼성중공업이 아니더라도 수익이 나왔을 때 팔 줄 알아야 되는데 시청자님처럼 수익이 났을 때 나오고 있는 도중에 올라오는 도중에 내가 대충 이 정도면 됐다라고 생각하고 팔면 됐을 거를 안 팔고 언제 팔지 모르겠다니까 하루 떨어지고 이틀 떨어지고 3일 떨어지는 그 순간부터 매도는 절대 못합니다. 왜냐하면 어제 팔 걸. 어제 팔았으면 얼마 벌었는데 어제 팔았으면 이만큼 벌었는데 어제 팔았으면 더 많이 벌었는데 아이씨 오늘 팔라니까 속 아프네 배 아프네 이러면서 못 팔아요. 원래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는 삼성중공업의 문제가 아니라 시청자님의 마음의 문제라고요. 네. 근데 그 마음으로 어떤 주식을 해서 어떤 수익을 내든 간에 절대 못 팔아가면 수익을 낼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맨날 물리는 사람이 되는 거죠. 이해가 되세요? 7,000원 네. 보세요. 또 7,000원 넘어가나요? 이런 거 물어보잖아요. 지금 7,000원 넘어가는 문제는 아니라니까 그러네. 대화가 안 된다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그 이야기가 아니라니까요. 이거는 삼성중공업이 좋네 안 좋네가 아니에요. 내가 지금 매도를 할 수 있냐 없냐의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가 네. 되세요? 그래서 지금 뭐 다른 방송에서 삼성중공업이 더 갑니다 안 갑니다 그런데 현혹되지 마시고 제가 팔아라 했다고 파는 게 아니라 시청자님이 됐어 나 여기까지 해서 일단 절반 정도 매도 한번 해보겠어 라고 생각하고 결심을 하고 그걸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 이거예요. 네. 네, 그래서 저는 네, 지금 이 자리에서 알겠습니다. 절반 매도 의견 드릴 거고요. 이제 어찌됐든 그러고 난 다음에 이런 마인드가 세팅이 먼저 되고 난 다음에 삼성중공업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그 다음에 예측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그게 기본이 먼저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시청자의 마인드 세팅해놓고요. 삼성중공업 지금 요즘 조선주 좋다라는 이야기 많이 들리죠, 그죠? 네. 얘도 지금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서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분위기 따라가지고 개미들이 아직까지 달려들 종목이에요. 그러면 개미들이 달려든다는 것은 살려고 불나방처럼 달려드는 거니까 불이 더 활활 타오를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조금 더 추가 상승이 가능하다라고 보면 되고요. 7,200원대를 뚫게 되면 한 8,000원대까지 갈 수 있는 좀 위력이 생기게 됩니다. 근데 저기 뚫을지 안 뚫을지는 저기 가봐야 아는 거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 개념, 기본 마인드 이 정도 수익이면 10% 수익이면 됐다 안 됐다? 아, 충분하다. 이 정도 지금 요즘 같은 시장에 10% 수익이면 감지적 지지 뭘 또 자꾸 욕심을 냅니까? 이해가 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내가 수익을 챙기시길 수고하세요. 바랍니다. 챙겨야 낼 겁니다. 네. 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KITI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KITI. 대야 TI인가요? 네, 몇 대학TI 숟가락 비중이요? 10%고요. 3,750원이요. 뭐 사신 지 얼마 안 됐네요. 예. 지난주에 이제 막 그 좀 상승할 때 그때 들어갔는데 수익권에 왔다가 이걸 못 팔았는데 빠져버리니까 어떻게 해야 될란가. 원래 이런 자리에 시청자님은 수익 못 내요. 이런 자리에 들어가가지고 뭐 대응을 할 수 있겠다라고 착각하고 들어가신 것 같은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고 못하는 게 있거든요. 사람이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고 내가 못하는 게 있어요. 저는 덤블링을 할 줄 몰라요. 앞으로 이렇게 막 이렇게 덤블링 한다거나 뒤로 손 안 대고 막 도는 거 있잖아요. 덤블링 서커스 단원들이 하는 거 있잖아요. 그죠? 네. 저는 그런 거 할 줄 몰라요. 근데 제가 하겠다고 함부로 까불다가는 목뼈가 부서지거나 아마 좀 다칠지도 모를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안 해요. 그런 걸. 할 줄 모르니까 위험하니까 안 해요. 근데 남들이 한다고 해서 제가 따라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어요. 시청자님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주가가 급등하고 나면은 굉장히 종목이 예민해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래쪽에서 움직이는 흐름과 위쪽에서 움직이는 흐름 자체는 공기가 달라요. 밑에서는 천천히 그냥 세워라, 내워라, 올라갈까 내려갈까 모르겠다. 그냥 오늘 조금 빠져야지, 오늘 조금 올라가야지 이러고 있다 보니까 사실은 대응하는 게 굉장히 템포가 느리다 보니까 대응하기가 굉장히 쉬워지거든요. 운전으로 친다면 시속 한 20km, 30km 운전하는 거랑 똑같다 생각하시면 돼요. 아주 천천히 운전하는 거니까 뭐 조금만 이렇게 익숙해지면 그래 조작만 익숙해지면 운전할 수 있는데 급등이 나와버리면 갑자기 급 악셀을 밟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속도가 갑자기 200km로 확 늘어나는 느낌이에요. 거기에 시청자님 지금 들어가신 건데 여기서 대응이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착각이라는 거예요. 그게 오만이고 자만이고 착각인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시청자분들께서 급등 나왔을 때 따라 붙어가지고 수익을 낼 수 있다라고 착각을 하다 보니까 맨날 고점에 사가지고 물려가지고 전화해가지고 힘들어요, 물렸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행동을 하지 마라. 이렇게 올라가기 전에 사놓고 올라갔을 때 팔 생각을 해야지. 왜 올라온 걸 자꾸 사느냐라고 제가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올라갔을 때 시청자님이 말했은 대로 올라갔을 때 샀긴 샀는데 3,600원 사가지고 올라갔을 때 한 10%대까지 수익도 났긴 났는데요 라고 하는데 팔지 않으면 내 것이다 아니다? 내게? 아닙니다. 결국 여기 위쪽에 올라왔을 때 팔 수 있는 능력도 없었고 팔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없는 사람이 여기 들어가 있으면 이건 물리는 일밖에 안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10%까지 수익 나면 뭐합니까? 지금 물렸는데. 그죠?
결론이 물려 있는 거잖아요. 10%대까지 올라갔다가 10%는 아니지만 3,750원이면은 어쨌든 뭐 5%든 7%든 수익이 났었는데 지금 물려 있는 거잖아요, 결국. 이해가 되세요? 아니 그게 아니고요. 이제 네. 그래서요. 네, 그래서 지금 그 중요한 거는 이런 걸 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해드리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 이거를 뭐 네네. 올라갈까요, 내려갈까요 알 필요가 없어. 이런 걸 다음에 안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이런 걸 안 하는 네. 게 시청자님 계좌의 돈을 지키는 방법이에요. 돈을 지키는 게 중요하지 돈 벌겠다고 돈 날리는 거는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쵸. 지금 이거부터 네. 하지 마라라는 거고요. 대아티아이라는 네. 종목은 지금 3,000원대 샀으면 돈을 벌 수 있는 종목이죠. 3,000원대 초반에만 샀으면.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시청자님 좀 한 템포 엇박자로 들어갔지만 대아티아이라는 기업이 나쁜 기업도 아니고 사실상 최근에 이제 뭐 철도 이야기도 좀 나와주고 있는 부분이어가지고 저는 개인적으로 3,200원까지 떨어지면은 추가 매수를 통해 가지고 더 사는 게 낫겠다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올라갔을 때 내가 잘못 산 거는 없다 생각하고 이번 거 3,750원 산 거는 없다고 생각하고 3,250원이 되면은 다시 엇박자가 아니라 정박자로 들어가 보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이거는 지금 그럼 잘못 산 팔아야 거니까 네. 잊어버리시라고요. 없다고 생각하고 내려가시면은 내려가면 3,250원에 사가지고 정박자로 다시 들어가 보라 이거예요. 그러면 매수가가 낮아질 것이고 그 다음번 올라왔을 때 저는 4,000원대 이상에서 수익을 낼 수 있다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제 이야기가 아마 이해가 안 될 겁니다. 왜냐? 듣고 싶은 이야기가 있을 거고 할 텐데 제 이야기는 집중을 하나도 안 하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다시 한번 방송을 보시면 제가 지금 무슨 이야기하는지 조금 들리실 거예요. 밑으로 내려갔을 때 다시 사서 들고 가는 식으로 매매 방식을 완전히 바꾸자, 환골 탈퇴하자라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완전히 다시 하시길 바랍니다. 이거는 지금 다시 팔고 사라는 말이 아니라 없다고 생각하고 다시 밑에서 추가 매수를 해서 올라갈 때 매도하라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이건 그렇게 해도 되는 종목이기 네. 때문에 3,200원대 네. 내려오면 추가 매수하시고 올라오면 4,000원대 팔아내는 것을 매도 방식으로 해서 다음번에 이 매매 방식을 써보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카카오 게임즈요. 카카오 게임즈고요. 매수가랑 비중이요? 44,200원에 50%요. 44,200원에 50%요. 비중이 좀 많으시네요. 예. 일단 비중이 많으면요 힘들어요. 우리가 등산을 갈 때 짐이 좀 가벼우면 올라가기가 쉬울까요? 짐이 무거우면 올라가기가 쉬울까요? 가벼워야 되죠. 가벼워야 되겠죠. 우리가 장거리를 좀 이렇게 멀리 뛰고 싶은데 내가 마라톤 해야지 할 때 좀 몸이 가벼워야 될까요? 막 진짜 뭐 50kg짜리 짐을 막 짊어 들고 가야 될까요? 가볍게 가야죠. 가볍게 가야 되는데 지금 가볍게 가지 않으니까 카카오 게임즈로 한 걸음 한 걸음 갈 때마다 어때요? 다리가 후들거리고 힘들고 묵직하고 괴롭고 하루하루가 죽을 맛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비중이 많아지면은 방법이 없어요. 왜냐하면 비중이 많으면요. 저는 카카오 게임즈를 안 들고 있잖아요. 그죠? 저는 카카오 네. 게임즈를 안 사서 안 들고 있기 때문에 카카오 게임즈가 옆으로 이렇게 내려가든 오늘 좀 밀리든 좋은 기업인 것 같다. 올라갈 기업인 것 같다. 이거는 그냥 뭐 올라갈 기업이니까 나중에 난 천천히 사도 되겠다. 또는 내가 산다고 하더라도 오늘 한 5%만 사볼까 하는 느낌으로 아주 가벼운 마음으로 들어가 볼 것 같아요. 왜냐하면 멀리 봐야 되는 기업이기 때문에. 근데 시청자님 네. 지금 50%가 들어가 버리니까 멀리 볼 수가 없어요. 남들 멀리 보려고 할 때 야 우리 5km, 50km를 뛰어보자고 하는데 야 내가 50km짜리 지금 배낭을 메고 있는데 어떻게 5km, 50km를 뛰니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혼자 짐을 짊어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카카오 게임즈를 내가 들어가서 수익을 내고 싶다면요. 뭐 물론 세상에 카카오 게임즈를 지금 투자한 많은 투자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시청자님 말고도. 네, 그럼 그렇죠. 그 중에서 누가 살아남는가 하면요. 비중이 무겁지 않고 내가 부담이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뭐 엄청 근육질인 사람이 뭐 20kg짜리 배낭을 맨다고 해서 저희처럼 힘들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근육질이니까 뭐 나는 괜찮아 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예. 지금 시청자님 제가 보기에는 시청자님이 대응하고 감당하시기엔 이미 비중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내려갈 때마다 괴롭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카카오 게임즈가 지금 이렇게 내려가는 건요. 사람들이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분도 있겠지만 저는 그냥 단순한 차트의 흐름이고 단순 반등과 단순 조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별거 아니에요. 주가는 원래 올라갔다 내려갔다 반복을 해요. 원래 그래요. 모든 종목이 다 그런 거 알고 계시잖아요. 그죠? 네네. 얘도 그래요. 얘도 그냥 올라갔다 내려갔다 반복하고 있는 과정인 것뿐인 건데 다른 종목들은 예를 들어서 뭐 2, 3개월마다 이렇게 반등과 하락이 반복이 된다고 한다면은 얘는 이 상승과 하락의 사이클 한번 나오는 데 있어가지고 지금 보면은 9월부터 해서 2월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6월까지 떨어지는 거의 한 9개월 정도 걸리는 그런 자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의 사이클이 9개월이 걸리니까 얼마나 오래 걸립니까? 다른 거는 뭐 한 달 올라갔다가 한 달 떨어졌다가 한 달 올라갔다가 한 달 떨어졌다가 하는데 얘는 지금 9개월이 걸려요. 그러니까 굉장히 느리기 때문에 사실상 이거를 하락이라고 볼 필요까지 저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럼 그냥 가져가면 되는 종목인 거죠. 대신에 가져갈 수가 없었던 이유는 뭐 때문이라고요?
비중이요. 그렇죠. 그게 문제인 거예요. 내가 가면 이렇게 비중이 많을 때 대응하는 방법은요. 내가 근육질이 되거나 아니면 무게를 빨리 빼거나예요. 그러니까 내가 근육질이 되려면 마인드가 아주 강해져야 됩니다. 나는 그냥 카카오 게임즈 올라가든 말든 됐다. 그냥 내가 세지면 되지. 나는 이제 앞으로 흔들리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마음을 좀 강하게 가지시거나 아니면은 반등 좀 나와가지고 본전 오면 빨리 비중부터 절반 팔아버려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올라가든 내려가든 나한테는 지금 감당 가능한 무게가 아니에요. 그래서 44,000원대까지 이렇게 다음번에 반등이 나올 텐데 오래 걸릴 겁니다. 좀 오래 걸릴 거지만 올라왔을 때 저는 비중을 빨리 매도하셔가지고 한 절반 정도나 3분의 1 정도 줄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요거는 기다리시면 이제 34,000원짜리가 지지가 받아졌을 때 저기서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전 높다고 보거든요. 그럼 여기서 반등 나오게 되면은 아마 시청자님 본전까지 갈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추가 매수는 절대 안 된다라는 말씀 드려보면서 홀딩 의견 드려보도록 할게요. 이건 지금 걱정할 만한 단계는 절대로 아닙니다. 아, 그래요? 네, 그렇게 해서 잘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다음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코스모 화학 코스모 화학이고요. 매수가랑 비중이요? 58,000원에 10%입니다. 58,000원에 10%요. 제가 네. 이제 TV 방송에서 여러 번 이야기를 했지만 2차전지 관련주들은 정말 개인 투자자들의 무덤이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많이 드리면서 한 번 정도의 탈출 기회를 분명 줄 겁니다. 그때 탈출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때 사시는 일은 절대로 없길 바랍니다라고 말씀 많이 드렸는데 그걸 사셨네요. 네. 탈출 기회를 지금 한 번 줬는데 그 탈출 기회를 남들 탈출할 때 시청자님은 지금 들어가셨어요. 남들은 지금 도망쳐 나오고 있는데 시청자님 뭐 하셨다고요? 들어가셨어요. 이게 최악이죠, 이거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세요? 남들 네, 도망쳐 이해가 나와야 됩니다. 되는 구멍에 지금 들어가셨다고요. 남들 막 지금 안에서 불 나가지고 도망쳐 나오고 있는데 시청자님 이거 들어가 볼까 하고 들어가고 계신다고요. 이게 뭐 하는 건지 저는 모르겠어요, 잘. 이런 자리들은 단기 대응을 할 줄 아는 사람들이 들어가야 되는데 단기 대응을 할 줄 아는 사람들은요. 이렇게 반등이 나가기 전에 저처럼 탈출 기회가 생길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요 시기에 들어가가지고 반등 때 수익을 좀 내고 나가야 되는 사람들인데 그거 아니고 지금 여기 올라왔을 때 사시면요. 이거는 지금 차트를 볼 줄 아는 사람도 아닌 것 같고 타이밍을 아는 사람도 아닌 것 같고 차트 매매 단타 할 줄 모르는 사람 같아요. 그러면 제가 여기서 이렇게 투자하시는 분께 해드릴 수 있는 최고의 조언은요. 지금 짧게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짧게 아래쪽으로 손절 라인 빨리 타이트하게 잡아놓고 밑으로 빠지면은 뒤도 돌아보지 말고 나올 만한 손절 자리가 필요하다라고 설명해드리고 싶고요. 그 자리가 제가 보기에는 지금 현재 자리 어제 저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51,500원짜리가 무너지면 저는 손절하라라는 의견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네. 여기서 한 번 더 기회를 준다면은 욕심내지 말고 본전이라든지 6만 원대 이상에서 한번 슈팅 나올 때까지 빨리 팔아내고 나와야 되는데 그 정도 판단은 지금 여기서 다 정하려고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문현진아 네가 좀 정해줘. 이럴 것 같으면 그냥 오늘 다 파시고 내일 월요일 되면 다 파시고 이런 매매 하지 마세요. 지금 이거는 슈팅 나오는 걸 보고 어디서 팔지를 스스로 결정할 줄 알아야 되는 사람들이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의 일은 스스로 하자라고 할 만한 사람들이 들어가서 매매해야 되는 자리에서 스스로 못 하겠는데요 하면서 지금 봐달라고 하면 이거는 좀 모순이죠. 네. 그러니까 이 자리 자체가 시청자님처럼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는 분들이 들어가면 안 돼요. 이건 저는 일단 드릴 수 있는 조언은 51,500원 무너지면 손절하라라는 의견을 드리고 올라오면 바로 본전에서 6만 원 사이에서 매도하라라는 전략을 드려보면서 마무리 지어보도록 할게요. 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상담 잠시 쉬었다가 이번 주 강연회가 또 잡혀 있습니다. 오늘 어디서 열리는지 체크 한번 해보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 강연 오늘 굉장히 많은 곳에서 열리죠. 일단은 경기도권으로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수도권에 오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이 방송이 끝나고 부평으로 갑니다. 인천 부평구에 있는 미니스톱 건물 부평 세브렐 워크에서 여러분들 만날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태어나서 부평은 처음 가보는 것 같네요. 이번에 또 가서 많은 분들 만나서 또 즐겁게 또 주식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네요. 자, 오늘 방송 끝나고 갈 거니까요. 오늘 오후 1시까지 와주시길 바라겠고요. 바로 또 상담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화를 받아봅니다.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예, 한화솔루션이요. 한화 솔루션이고요. 매수가랑 비중이요? 예. 49,050원에
네. 그 20%예요. 예. 네. 안타깝게도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는 제가 상담을 여러 번 했었어요. 뭐 예, 예. 이게 아무래도 상담 방송을 계속 진행을 하다 보니까 여러 번 하겠죠. 여러 번 하는 동안 계속 제가 경고를 했습니다. 물릴 겁니다. 이 종목은 물릴 종목입니다. 앞으로 내려갈 종목입니다. 계속 내려갈 거니까 물리세요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었어요. 살 거면 물릴 각오하고 사세요. 살 거면 손실날 각오하세요. 이건 어쩔 수 없습니다. 내려갈 종목인데 그걸 사시니까요. 라고 엄청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빨리 파세요라는 이야기도 했고 저점 무너지면 빨리 파세요라는 이야기도 너무 많이 했던 종목이라 가지고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지겨운 종목 중에 하나예요. 왜냐? 물릴 거라고 했는데 사가지고 전화하는 거예요. 제 입장에서는 그래요. 그러니까 시청자님 입장에서는 난 좋아서 샀는데요. 그래요. 좋다고 생각하겠지만 물릴 겁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솔루션이 나쁜 기업은 아닌데 주가라는 건요. 좋은 기업이라고 해서 올라가는 게 아니고 나쁜 기업이라고 해서 떨어지는 건 아니에요. 좋지만 내려갈 수 있고 안 좋지만 올라갈 수 있는 게 주식이에요. 그럼 뭐가 중요한데요 하면요. 이 종목이 갖고 있는 가격이에요. 근데 얘는 지금 좋은 건 맞는데 좋아졌잖아요. 주가도. 그러니까 좋은 건 맞는데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영업이익 자체도 5천억에서 1조 원까지 2배가 증가한 건 맞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렇게 보면 3천억에서부터 9천억까지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 건 맞는 기업인데 그래요. 맞는데 주가도 많이 올라왔지 않습니까?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가도 2만 원에서부터 6만 원까지 올라갔으면은 충분히 다 반영을 한 건데 그거를 우리가 지금 이제 앞으로 좋아질 거라고 지금까지 좋아졌으니까 앞으로 좋아질 거라고 착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럼 주가는 비싸지만 한번 싸게 내려오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를 반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낮이 오면은 밤이 오고 밤이 오면 낮이 오잖아요. 그죠? 예. 해가 뜨면은 이제 나중에 해가 지고 그리고 달이 뜨면 또 달이 지고 그게 약간 자연의 순리와 같은 자연의 섭리와 같은 그런 흐름이 주식에도 똑같이 적용이 돼요. 올라가면 내려가고 내려가면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올라왔으니까 얘는 뭐 할 차례였냐면 내려갈 차례인데 그걸 사고 계신 거예요. 제가 이거 뭐 한다고 삽니까? 라는 이야기를 정말 많이 하는 종목이고 얘는 지금 위쪽에 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밑으로 내려갈 가능성이 매우 높은 기업입니다. 좋아도 주가는 떨어지게 돼요. 왜냐하면 파는 사람들이 많으면 그런데 지금 시청자님 사놓으니까 기분이 좋아요? 아니면은 막 사놓으니까 기분이 좀 막 찝찝하고 자꾸 떨어지니까는 괴롭습니까? 괴롭죠. 괴롭고 지금 이 종목을 들고 가고 싶으세요? 꼴도 보기 싫고 막 기회만 있으면 틈만 있으면 팔고 싶습니까? 아이고, 근데 본전권은 들어와야죠. 본전권 들어와야지 판다 생각해서 물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안 팔고 있지만은 먼저 팔겠다고 생각하고 눈치채고 나가는 사람들이 먼저 팔고 도망치는 거고 남은 사람들은 계속 그 도망치는 사람들 때문에 주가가 어떻게 해요? 딜질질질질 이렇게 떨어지는 겁니다. 집도 그래요. 부동산도 나는 이 집 그냥 안 팔 거예요. 평생 살 거예요라고 하지만은 주변 사람들이 힘들어가지고 집을 팔겠다고 싸게 내놓기 시작하면 부동산에서 어때요? 점점 이렇게 가격이 낮아지는데 나는 팔 생각이 없지만 나는 피해 보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죠? 주식이 그래요. 내가 안 판다고 해도 남들이 팔면 주가 떨어지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팔자리란 말이에요. 그리고 시청자님 안 팔면 돼요. 그러니까 물리시라는 거예요, 제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이 종목은 진짜 물릴 각오를 하고 사야 되는 종목이고 물릴 수밖에 없는 종목이에요. 어쩔 수가 없잖아요. 좋다고 하니까 팔기도 힘들고 본전 생각나니까 팔기도 힘들고 근데 다른 사람들 자꾸 팔고 있고 그럼 주가는 질질질질 빠질 거고 근데 난 안 팔 거고 그럼 물려야지 뭐 어떡해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버리시고 대응을 해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어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본전이 안 오더라도 팔 각오를 하셔야 된다 생각이 들고요. 지금 당장에 저점을 또 무너뜨렸습니다. 최근에 만들어졌던 저점이 또 무너졌는데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저점이 4만 원대 이하 여기 3만 한 8천 원대가 될 것 같은데요. 저 자리까지는 그냥 자연의 섭리입니다. 내려갈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럼 저기까지 내려가서 또 자리를 잡고 난 다음에 저기가 무너지면 또 어떻게 되냐면요. 저기 3만 원대까지 또 내려갈 가능성이 높아요. 3만 원대짜리 또 지키다가 또 무너지면 어떻게 되냐면요. 2만 원대까지 내려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게 평생 물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기가 무너질 때마다 뭐 해야 되냐면 손절이라는 걸 하는 방식을 선택하거나 아니면 내가 장기로 그냥 물려도 상관없어. 추가하면 살 거니까 자리만 제발 잡아다오 하면서 빠지는 걸 그냥 오매불만 기다리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를 시청자님이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 본전 욕심 내시면서 오매불만 기다리실래요? 아니면은 기회를 얻기 위해서 팔고 다른 종목 사보러 가실래요? 근데 하나솔루션 자체 그러니까요. 좋겠죠. 좋으니까 물릴 거라니까요. 제가 이야기했던 거 똑같이 하잖아요. 좋다고 생각하니까 물리실 거라고요. 좋다고 생각하니까 절대 못 팔실 거라고요. 그러니까 물리시라니까요. 밸류에이션 좋으니까 회사 좋으니까 자체 좋으니까 2만 원까지 내려가든 뭐하든 더 사면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요. 그렇게 오매불만 기다려 보실래요? 아니면은 얘가 좋지만 좀 더 좋은 걸 싸게 사기 위해서 기다려 보시면서 다른 종목을 매매하다가 오실래요?라는 이야기를 제가 질문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청자님이 어떤 결정하냐에 따라서 제가 전략을 다르게 짜드릴 거니까요. 어떻게 하실래요?
한번 기다려보는 쪽으로 하고. 기다려보는 쪽으로 하실 거예요. 그러면은 예, 예. 기다려보실 거면은 이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주가 아니라 비아냥거리는 게 아니라 물리세요. 그냥 예. 물리실 수밖에 없어요. 기다릴 거니까. 그러면은 요게 이제 38,000원까지 내려갈 것 같아요. 그럼 38,000원 자리에서 지지를 받는 걸 확인을 하셔야 돼요. 저기서 지지 예, 안 예. 받으면 또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저기는 추가 매수 포인트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지가 받지 않으면 또 내려가기 때문에 지지 받는지를 예. 올바르게 테스트를 한번 해보고 체크를 해야 돼요. 그러면 저기서 지지가 안 되면 또 내려가니까 25,000원짜리나 3만 원 좀 초입부까지 밀릴 수 있거든요. 그럼 3만 원 예. 초입부까지 내려갔을 때도 저기서 지지가 되지 않으면은 2만 원대까지 또 밀려 내려갈 수 있습니다. 그럼 2만 원대까지 진짜 내려가면은 그러니까. 아주 좋은 기업인데 예. 2만 원이면 싼 거잖아요. 왜냐하면 2018년에 가격이 2만 원인데 그 가격까지 내려갔다는 것은 이거는 일생일대의 기회예요. 그러니까 추가 매수 할 거거든 2만 원짜리가 베스트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어요? 한 2만 1,000원대 가능할까요? 2만 1,000원대나 추가 2만 원대나 이럴 때가 가면은 이제 추가 매수하기엔 정말 좋죠. 저라면 하나 25,000원. 솔루션을 2만 원까지 내려가면은 뒤도 안 보고 좀 사기 시작할 것 같습니다. 정말 좋은 기업인데 싸잖아요. 그래서 예. 저는 만약에 저기까지 내려갈지 모르지만 아직 내려간다는 건 아니고요. 지지가 안 되면 내려간다는 건데 저기까지 내려가면 사야죠. 그러니까 지금 사신 거는 반토막 날 각오하셔야 되는 거예요. 저기까지 내려갔다는 말은 아시겠죠? 아. 그러니까 그거는 각오하셔야 근데 되고 어쩔 수 없어요. 시청자님이 가져가 보시겠다면서요. 그러니까 다 4만 그거는 1,000원대부터 이해하시고요. 불안해도 자, 어쨌든 38,000원대 같아요. 지지가 된다고 하면은 38,000원대 지지가 되었을 때 반등이 나와줄 수 있는데 저기 반등 나온다고 해서 추가 매수 포인트는 아닙니다. 반등 나오면 55,000원대까지 단기 상승이 나올 수 있는데 그때 단기 상승 때 저는 매도하시는 걸 추천드려보도록 할 거예요. 그리고 3만 원대든 여기 3만 원 어정쩡한 데선 추가 매수 절대로 안 된다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멘토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코리아 서킷 코리아 서킷고요. 15% 15,600원. 15%에 15,600원이요. 600원. 잘 샀네요. 이 자리는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돌파 자리라고 이제 보통 표현을 하는데 사실 돌파 자리에 사신 것 같지 않고 돌파 될 것 같다 생각하고 예측하고 사신 것 같아요. 아니면은 그 전에 이렇게 물렸다가 이렇게 뒤에 올라왔던가.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네. 저 자리 자체가 돌파가 되었다. 결과적으로는 돌파가 되었기 때문에 수익권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원래 돌파 자리는 돌파가 되었을 때 사는 거지 돌파가 될 것 같다 생각하고 사는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네. 15,600원이라는 자리 자체가 결과적으로 잘 산 게 된 거고 사실은 저런 자리는 샀을 때 좋은 자리는 아니에요. 그건 이해를 하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네. 이게 이제 돌파가 되었기 때문에 수익권으로 가서 잘 된 거고 그게 아니면 여기 밑으로 가서 13,000원까지 또 밀릴 수 있는 자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런 자리들은 보통은 매도 자리였는데 그걸 지금 사신 거다. 근데 결과가 돌파가 되어서 아이고 땡큐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어쨌든 결과적으로 잘 됐기 때문에 뭐 지금 당장은 어떻게 팔까만 고민하시면 되는데 아까 네. 제가 상담할 때 여러 번 이야기해드렸지만 수익 나고 있다가 내려가기 시작하면 사람들 우리 개인 투자자들 중에서 저 자리에서 팔 수 있는 사람 거의 없어요. 위에서 5% 덜어냈거든요. 잘 덜어냈습니다. 저렇게 매도하시고 나면 좀 빠져도 조금 배가 덜 아프죠, 그죠? 그래서 기다리고 있는데. 네, 기다리시면 돼요. 자꾸 이거는 기다릴까요? 수익이 네. 났을 때 계속 이렇게 매도를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지금 자리는 돌파한 네. 자리에서 지지 반등이라는 게 나올 수 있는데 그게 16,400원, 300원 자리인 것 같아요. 저기서 반등이 네. 나가면 추가 상승 한번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기업 자체도 지금 실적이 상당히 좋아지고 있는 건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죠? 최근 네. 들어서 적자가 좀 나고 있지만 이거는 지금 시장에서 이런 것들까지 뭐 반영을 하거나 관심 가지지 않아요. 좋아졌다라는 거에만 의심을 약간 기대를 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지금 PCB 쪽이 지금 반도체 쪽이 AI 때문에 정말 디램 가격도 지금 바닥 다지는 것 같고 반도체가 다시 좋아질 수 있다라는 그런 전망들, 장밋빛 희망들이 좀 많이 보여지잖아요. 요즘에 시장 분위기가.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한 번 더 튈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말도 안 되는 소리다라고 하고 싶어요. 우리나라 지금 반도체 업황 그렇게까지 좋지 않습니다. 위험 요소가 훨씬 많아요. 그래서 저는 네. 그런 희망 때문에 올라올 때 약간 거품을 무는 사람들에게 물량을 좀 이렇게 덜어내면 돼요. 근데 지금처럼 5%씩 덜어내면 돼요. 그래서 지금은 저기 16,400원짜리에서 지지 반등이 나오는 걸 체크하면서 지지 반등 나오면은 한 2만 원대 팔아낸다 생각하고 매도하시면 되고요. 저기가 무너지게 되면은 사실상 비중을 한번 더 줄이시면 좋아요. 절반 정도 매도하셔가지고 줄인 다음에 본전 언저리에서 줄이신 다음에 15,000이나 15,000원 이하에서 다시 사시는 거예요.
그래서 매수가를 좀 낮추고 아래쪽에서 사는 연습을 조금 한번 해보시는 거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6,400원대에서 반등이 나가면 홀딩해서 2만 원 팔아내시고 내려가면은 본전에서 절반 매도하신 다음에 15,000원 이하에서 다시 사는 개념으로 접근하면은 전략 완벽하게 짜졌죠, 그죠? 네. 네, 그렇게 해서 올라갈 때 매도하셔야 됩니다, 무조건. 알겠어요. 네, 고맙습니다. 멘토님 너무너무 좋아요.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다음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수고하시네요. 네, 고맙습니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신도기현이요. 신도 기현이요. 네네. 네, 매수가랑 비중이요. 9,113원에 10%요. 9,113원이요. 네네. 산지 한 3개월 되셨나요? 네네. 2, 3개월? 예. 아, 딱 급등 나올 때 저 완전 윗골에 사셨네요. 네. 저것도 하나의 기술이고 진짜 실력인 것 같아요. 저렇게 사기도 쉽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신도기현이라는 기업 자체가요. 2021년도에 한 번, 2021년도에 두 번, 2022년도에 한 번 말고는 2023년에 딱 한 번 올라온 자리 사신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내려갔을 때 사는 것도 정말 힘들지만 저렇게 올라갔을 때 고점에 사는 것도 어떻게 보면 정말 힘든 일인데 그걸 하셨다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물론 놀리는 겁니다. 네.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발 좀. 이렇게 사는 네, 거는 네. 정말 이제 좀 사놓고 나면 부끄럽지 않습니까? 이런 자리를 맞아요. 지금 많은 시청자들이 보고 있을 건데, 야, 저런 자리에 사는 거 진짜 신기하다라고 볼 만한 자리란 말이에요, 이거는. 그날 딱 하루 올라온 걸 어떻게 사셨어요? 이런 건 이제 전형적인 우리가 불나방 매매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뇌동 매매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저거는 진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홀린 듯이 그냥 호르륵 빨려 들어가니까 사는 거거든요. 근데 주식은 좀 생각이라는 걸 하고 제발 비싸게 안 살려는 노력을 좀 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비싸게 산다라는 개념 자체가 어떤 거냐면은 사람들이 뭐가 비싼지 잘 모르겠어요라고 하는데 차트가 이렇게 우상향하면서 주가 급등 나오는 건 일단 비싸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세상이 좋다 하고 외치는 거는 그냥 무조건 비싸요. TV만 돌렸는데 뭐 이런 업종이 좋다더라, 저런 게 좋다더라, 지금 이런 게 좋습니다, 저런 게 좋습니다 하는 게 비싸요. 2차 전지가 그래서 지금 비싸요. 네. 네, 인기가 많은 걸수록 비싸다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이 자리는 어쨌든 뭐 엎어진 물인 거고 지금 당장 네. 어떻게 해야 될까 하면요. 비중이 그래도 10%로 그렇게 많지는 않아서 다행이다 생각이 들고요. 회사가 적자가 나는 거는 또 불행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다행과 불행이 같이 섞여 있죠.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면 추가 매수는 지금 당장 안 돼요. 왜냐하면 요 기업이 지금 여기서 슈팅 나와가지고 바로 올라와 주면은 그냥 알고 감사합니다 생각하고 8,000원 이상에서 빨리 매도하는 것을 목표로 잡으셔야 되고요. 요 종목은 지금 적자가 나고 있고 회사가 안 좋기 때문에 다시 4,000원대까지 밀려 내려간다 하더라도 할 말이 없는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저건 어쩔 수가 없는 진짜로 인지상정인 거죠. 그래서 4,000원까지 내려간다고 했을 때 그때 추가 매수 대응을 한번 해볼까 생각을 해야 되는데 9,100원이니까 거의 뭐 반토막 가고 한번 해봐야 되는 종목인 거죠. 그래서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자리에서 반등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안 나온다면은 억울하게 시겠지만 저는 5,500원 이하로 빠지면 저는 손절인 답이지 않을까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아, 네. 네, 그래서 이거는 알겠습니다. 테마성을 한번 튀어 오를 때 그럴 때 팔아내야 되는데 그게 지금 나올지는 좀 지켜봐야 돼요. 그래서 한번 올라와 주면은 7,000원대라도 저는 비중을 줄이시면서 매도하시는 게 어떨까라고 조언을 드리고 싶어요. 이건 내가 9,100원에 산 내 잘못이다 생각하고 손실을 조금 아프지만 받아들이시는 걸 추천드려보도록 할게요. 네네. 다음번에 이렇게 안 네, 사면 되잖아요. 그죠? 감사합니다. 네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예.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효성화학 네. 104,000원에 40%예요. 104,000원에 40%요. 뭐 요거는 그냥 홀딩해서 가져가시면 될 것 같은데요. 매수가 자체가 그렇게 높진 않아서 좀 낮아가지고 가져가셔도 될 것 같아요. 근데 화학 업종이라든가 저는 뭐 케미칼, 화학 뭐 이런 거 붙어 있는 기업들을요. 장기 투자하시는 것은 별로 좋은 선택은 아닙니다라고 설명해드려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지금 경기 침체다 또는 경기 침체는 이미 지나가고 있는 중이다 또는 경기 침체는 오고 있는 중이다라고 말이 많잖아요. 의견이 분분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분석하기에는 경기 침체는 진행 중일 뿐만 아니라 앞으로 더 심화가 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경기가 더 안 좋아진다고 봤을 때 이렇게 화학 제품을 팔거나 이런 원자재 쪽, 그러니까 원자재 쪽이라고 우리가 보통 표현을 해요. 모든 산업에 들어가는 원재료를 파는 이런 기업들의 매출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더군다나 회사들이 지금 이렇게 적자가 나는 것도 굉장히 당연한 수순이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럼 장기적으로 제가 봤을 때 경기 침체가 좀 더 진짜로 심화가 된다면 이런 기업들은 주가가 더 내려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기로 가져가면 장기로 가져갈수록 좋다 안 좋다?
좋다고 하는 걸까요? 안 좋다고 하는 걸까요? 안 좋겠죠? 네, 안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 투자를 만약에 희망하고 계신다면 저는 생각을 좀 바꿔보시는 거 어떨까라는 전략을 드려보도록 하고요.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매수를 지금 가격을 정말 잘 잡으셨어요. 비중이 좀 많아서 문제지만은 어쨌든 잘 잡으셨고 여기서 단기적으로는 반등이 나갈 수 있습니다. 이런 자리에서는. 왜냐하면 지난 저점이기 때문에 이런 자리는 좋아서가 아니라 지난번에 10만 원까지 떨어졌는데 반등이 나가네? 이번에도 반등 나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면서 사는 매수세가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반등이 나갈 수가 있는 거죠. 그때 저는 12만 원대, 13만 원대 매도하셔가지고 수익을 챙겨버리시는 게 어떨까? 단기적인 관점에서 매매하시는 거 어떨까라는 조언을 드릴 겁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예. 네, 그래서 지금 자리가 매수를 정말 잘한 자리이기 때문에 그냥 홀딩해서 가져가시면서 12만 원, 13만 원대 올라오면은 매도하시라는 전략을 드려보도록 하고 혹여나 이게 9만 8천 원 무너지면 전저점이 무너지는 자리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비중을 줄이셔야 된다 생각을 해요. 일단 9만 8천 원 무너지면 절반 정도 줄이셔야 되고요. 만약에 지난 초전저점이죠. 그냥 완전 제일 최저점인 9만 1천 원 무너뜨리거나 9만 시가 라인으로 본다면 9만 3천 원 자리 같은데요. 9만 3천 원을 무너뜨린다면 전 전량 매도하셔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게 잘 정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카페24. 카페 24고요. 매수가랑 비중이요? 15,000원에 15% 갖고 있는데요. 네, 이거를 소매할까 하다 안 했는데 잘했습니다. 이거 소매해도 되는 종목인지 예. 묻고 싶습니다. 추매도 되는 종목이고요. 종목 자체는 적자가 나고 있는 기업이에요. 그래서 적자가 나고 있는 기업이라서 추매가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는 있습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부담을 느낄 정도의 기업은 아닌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최근에 급등 나오고 이렇게 올라간 거는 유튜브 쇼핑을 이제 활성화시키겠다라는 이야기 나오면서 지금 이제 뉴스로 나오진 않았지만 유튜브 쇼핑을 하겠다 해서 유튜브에서 독점 쇼핑권을 만든대요. 거기에 지금 카페24가 유튜브 쇼핑하고 이렇게 연계되어 있는 사업이 하나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엮여가지고 이렇게 올라오는 것 같아요. 근데 온라인 쇼핑몰 자체가 앞으로 성장할 가능성은 지금 매우 높아져 있다 생각하시면 되고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많이 뻗어나갈 가능성이 높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는 기업이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도 있지만 카페24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장 가능성이 저는 매우 높다고 보고요. 그렇게 되면은 지금 이런 신호탄 자체는요. 어찌됐든지 간에 매수 신호로 생각하시면 좋아요. 근데 매수 신호는 올라갈 때 하는 게 아니에요. 올라갈 때가 아니라 언제 해야 될까요? 그럼 반대로? 내려올 때인데 어디까지 그렇죠. 내려올 때 해야 돼요. 어디까지 내려갈 때는 우리가 맞추려고 하는 게 아니라 보고 하면 돼요. 눈에 보이는 지금 어디까지 내려가냐는 최근에 8,200원까지 내려갔잖아요. 그죠? 네네. 어디까지 내려가나요가 아니라 보면 보이잖아요. 8,200원으로 보이네. 지난번에 내려간 게. 그죠? 보고 하라는 네, 말이 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발 보고 하세요 하는 게 보이잖아요. 보이는 대로 그냥 보면 돼요. 그래서 8,200원까지 내려갔던 게 보이니까 8,200원 즈음까지 밀려준다면 다음번에 뭐 하면 될까요? 추가 매수. 그렇죠. 지금은 8,200원 내려왔을 때 추가 매수할 어떤 능력도 어떤 신호도 어떤 뉴스도 어떤 것도 아무것도 없었지만은 8,200원까지 내려갔더니 얘가 10,000원까지 슈팅이 나오네. 급등이 나오네. 그럼 다음번에도 8,200원까지 내려가면 또 급등이 나올 수 있겠구만이라고 생각하고 8,200원이 내려왔을 때 저기서 반등이 나가는지 또는 지지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체크하면서 9,000원 이하에서는 점점 이렇게 추가 매수를 진행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음번 하락 내려왔을 때 한번 지켜보자. 지금 당장이 아니라 다음번 9,000원 이하로 내려왔을 때 추가 매수를 논의하면 될 것 같아요. 내려왔을 때 바로 사지 마시고 전화 한번 더 주시면 훨씬 더 정확하게 살 수 있겠죠. 그죠? 네, 네, 그래서 잘 기다리셨고 9,000원 이하에서 다시 한번 전화 주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마무리 지어보도록 할 건데요. 많은 분들께서 듣고 싶은 이야기를 들으려고 상담하시는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듣고 싶은 이야기보다는 해드려야 되는 이야기를 좀 많이 해드리는 편입니다. 그래서 아마 듣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듣고 싶은 이야기가 아닐 수도 있지만 저는 최대한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는 전략을 짜드리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한 번쯤 나중에 시간을 두고 보면 아실 겁니다. 제 말이 맞다는 것을.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올바른 대응을 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저는 물러가도록 하고요. 2부는 김영구 멘토님께서 또 2부를 진행해 주신다고 하니까요. 또 편안하고 차분한 상담 또 이어가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많이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저는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문현진 멘토였습니다. 고맙습니다.